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매니저가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잘 또 건강을 잘 챙기시고 돌아오셨죠? 이래서 네.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게 네. 병진 매니저 나오셨을 때 시청률이 엄청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리가 빠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좀 분발해서 네. 열심히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우리 영민 매니저를 또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점 준호 매니저와 함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 엔비디아가 미쳤고 블랙웰이 미쳤고 뭐 제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젠슨 왕이 이미 인세인이라고 미쳤는데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 참 부러운 그런 아침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HBM 관련주들에게 좋은 영향 좀 미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의 특이사항 하나는 위고비의 위고비가 드디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본격 출시가 되고 준호 매니저가 오늘 처방받으러 가나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처방을 받아서 임상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을 받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같이 병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살짝 그림을 봤는데 한 펜에 이 4개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한 80만 원대, 한 83만 원대 정도라고 하고 요 한 펜을 가지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자, 위고비. 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은 또 이 비만 치료제에 어떻게 좀 반영될지도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저희 일발장전은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은 간밤 또 오늘 꼭 알아야 될 이슈들, 매크로 전략들, 다양한 또 증권가에서 도는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 복귀한 후 일발 종목 뭐로 고를까요? 일단 뭐 오늘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 중심으로 또 상승을 했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3분기는 AI 산업에 대한 이제 검증의 시기였다. 여러 가지 우리 거품론 또 AI는 돈이 안 된다.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논란들을 3분기 때 이제 하나씩 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4분기 때는 이제 다시 돈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이제 시기가 될 거다. 그러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뭐 주당 거의 140달러,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고 나스닥 100 종목 중에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었어요. 그 정도로 AI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좀 뜨거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내 증시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겁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 그래도 좀 회복을 좀 하면서 거의 뭐 1010만 구 끝에 6만 원 자리는 좀 지지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HBM향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커지는 종목들은 견조한 흐름이 조금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뭐 새로운 종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좀 상기하셔야 될 만한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KC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P 장비, 뭐 우리가 세정 장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CMP 장비를 이제 주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세정 장비, 뭐 디스플레이, 웨스테이션 장비,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업황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는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디램 이제 레거시 디램 쪽에 이제 업황 둔화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통적으로 사실 레거시 디램 쪽에는 투자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제 가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가믹되는 부분을 어디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많이 좀 실망을 했었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10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6조 원 한 중반 정도 수준. 하이닉스도 어차피 삼성전자랑 똑같잖아요. 입장을. 레거시 디램 쪽은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6조 원 중반대 거의 이제 2018년인가 19년인데 가장 이제 분기 기준으로 많이 나왔던 그 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게 결국은 HBM 쪽에 매출 비중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커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레거시 디램 쪽에 이제 장비 발주가 이제 좀 늦어지거나 혹은 이제 뭐 취소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라인을 지금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HBM 쪽 이제 이슈로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 회복도 좀 빠르다. 어저께 이제 PSK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면 그 흐름에 이제 편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KC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V 공정의 이제 가장 또 핵심은 이제 구리를 이제 증착시키는 거잖아요. 구리 증착시키고
웨이퍼 표면을 이제 평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아울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이제 다 제거해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은 결국 이제 지금 8단, 12단 이제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을 시작했는데 적층수 단을 이제 높게 쌓아 올리려면 계속해서 이제 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CMP, 백그라인딩 이제 장비가 좀 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도 연마 공정이 이제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KC텍은 레거시 D램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HBM 이슈 안에서 장비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숫자로도 3분기 때 한 78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한 75억 원 정도. 사실 뭐 장비 기업들이 한 10% 중반 정도의 이제 영업 마진이 나오면 굉장히 실적이 이제 잘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매출액 780억에 영업이익이 75억 정도면 10%가 조금 못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비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이유인데, 오늘 미국장에 뭐 퀄컴도 올랐고 엔비디아도 올랐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주에 ASML 그다음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장비 기업들 주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뭐 영업 마진은 조금 제쳐놓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편승한다라고 하면 KC텍이 이제 빠지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에서 오늘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레거시 D램 쪽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레거시 D램 쪽이 이제 투자가 지금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KC텍은 이 미세 공정 전환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핵심 장비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HBM 수혜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인데 SK 하이닉스 아직도 20만 원도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이제 또 선입견이 좀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AI 반도체 쪽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벗어났고 4만 원 정도 자리에 이제 장기평이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요 자리를 이제 좀 뚫어내야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4만 원을 이제 뚫기 위한 이제 시도가 전개가 좀 되는 과정. PSK 홀딩스가 어저께 이제 7% 가까이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했었는데, 차트를 조금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PSK 홀딩스도 요 딱 구간에서 요 자리를 지금 넘어갈 건지 말 건지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이 다 이런 위치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요 주요 매물대를 넘어가기 전에 조금 선점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매수 관점에서는 좀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38,000원 어제 종가 근처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45,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KC텍입니다. 우리가 CMP라고 말하는 뭐 연마? 뭐 그렇게 표현하죠. 칫솔질. 왜냐면 이제 계속 쌓아야 되니까 평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CMP 장비, 또 이제 구멍들이 있는 거에 찌꺼기 청소, 그런 거 선 이렇게 좀 넣어야 되니까 여러 개 쌓잖아요. 그 장비다. 아마 PSK 홀딩스랑 비교해 주셨는데 차트도 비슷하고, 오늘 시세가 좀 난다면 KC텍들 한번 상당히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KC텍의 부치기 종목, 준호 매니저 부치기 종목 가면서 우리가 이 이슈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훈풍은 부는데, HBM 난리가 났는데 국내 증시에 이것이 훈풍이 오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고, 많은 아마 유튜브라든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일단 좀 붙이기 하면서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죠. 사실 이제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뉴욕 증시 흐름과 이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이제 전일 좀 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코스피만 좀 강했잖아요. 반도체 섹터도 이번 주에 ASML이라든지 뭐 TSMC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HBM 관련된 종목도 중심으로 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도 좀 갈 때가 됐다. 에이직랜드라는 기업을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 쪽으로? 맞습니다. 일단 사실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뭐 TSMC라든지 ARM의 또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한데,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ARM이 한 6.8% 이상 강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이 테크 기업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TSMC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TSMC도 지금 장중에 시가총액을 거의 1조 달러를 터치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디자인 하우스, 특히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와 공식 파트너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TSMC의 반도 전혀 못 따라간 상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TSMC 실적 발표 전후로 에이징랜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는 충분히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에이징랜드를 일단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이제 TSMC 실적 발표 쪽으로 네. 가게 되면서 디자인 하우스 쪽입니다. 그리고 아마 TSMC 쪽과 가장 좀 밀접한 맞습니다.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붙이기로 갔고요. 앞서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엔비디아는 138달러. 엔비디아를 투자한 그 누구도 그렇죠. 지금 모두가 갖고 있는 모두가 수익을 내고 있는 맞습니다. 이런데 지금 우리의 HBM 관련주 우리는 왜 못 갔을까 이런 문제 고민과 함께 그렇다면 물린 분들은 물 타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이 굉장히 드는 아침이거든요. 네. 영민 매니저는 어떤 좀 조언해 주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업황에 대한 이제 확실한 신뢰와 약간의 이제 고집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3분기 때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 보니까 너무 아직도 어려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건 많이 뭐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게 AI 반도체 시장의 이제 랠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그 AI 생태계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물론 이제 HBM 이슈에 이제 걸쳐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이제 레거시 디램 영향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없다. 거의 모든 장비 소재 기업들이 레거시 디램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 레거시 디램 쪽에 이제 수요 둔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미국 기업하고는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좀 강조해드리는 게 레거시 디램은 결국에는 뭐 하반기 때 또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이게 이제 AI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디바이스 단에 대한 이제 수요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눈으로 이제 띄게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결국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랠리를 따라가려면 HBM을 이제 추종하는 기업들,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뭐 한미 반도체, 오늘 말씀드린 KC텍,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 고다층 기판. 네, 적어도 이런 기업들은 확실하게 지금 AI 랠리에 편성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보다 못 간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분명히 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커플링 되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TSMC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어요. 엔비디아도 거의 최고가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 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레거시 디램에 대한 이제 업황 둔화 우려는 3분기 때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3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는 모든 기업들의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AI 반도체향 매출 비중이 이제 커지는 종목들은 분명히 주가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을 대비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지금이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매수 적기다. 싸게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업황이 이제 살아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상승에 대한 이제 여력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는 디커플링 되고 있는 이 구간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 왜 우리만 이렇게 못 갈까? 지금 우리의 디램, 우리의 메모리의 반도체 관련주에게는 레거시 디램에 반은 담겨 있잖아요. 바라는 쪽. 그렇죠. 그러니까 요 디스카운트를 맞습니다. 일단은 받는 거다. HBM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 요 다음 온 디바이스 AI로 가면 지금 레거시 디램들 또 최악을 벗어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현 상황 디스카운트도 다 포함이 됐고 온 디바이스 AI가 있는 요 타이밍이 좀 상당히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의견 주셨고요. 준호 매니저도 와, 우리는 좋아요. 아무리 레거시 디램 디스카운트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도 거의 외국인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매도하기도 했어요. 어제도 팔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래도 그나마 좀 매도폭이 좀 줄어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든지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뭐 매도해라라는 뭐 리포트도 나오면서 투심 전반적인 좀 이제 악영향을 미쳤던 것도 있었는데 또 간밤에 블룸버그에서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너무나 견고하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때 이제 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까지 왔고 다시 한번 TSMC가 지금 시총이 1조 달러를 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그 소부장단의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뜩이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실적과 또 그리고 다음 이제 컨퍼런스 콜 또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TSMC와 또 ASML 또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서 실적 발표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다시 한번 훈풍이 좀 불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딱 보여줬듯이 딱 이제 뭐 한미 반도체, PSK 홀딩스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AI 반도체 가장 대표격인 종목들만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그 AI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좀 움직일 필요가 있고 압축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반도체도. 레거시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존 이제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업황이 다시 회복되려면 좀 상당 시간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삼성전자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레거시 디램은 조금 기다리시죠. 조금 기다리고 이제 대장은 SK 네.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놓고 밑에 단에 이제 뭐 맞습니다. PSK 홀딩스, KC텍, 네. 기판에선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네. 완전 요 라인으로만 네네. 일단은 좁혀서 엔비디아가 그쪽 라인이니까요. 네. 이제 가고 그러고 언젠가 우리의 레거시 디램도 네. 좀 빛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경기에 전략? 대한 네. 이제 또 긍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많이 이제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경기가 또 연착륙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가 신고가 치는 중국 거잖아요. 살아난다. 결국 네. IT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는 또 경기와 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경기가 괜찮다 하면 또 IT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뭐 레거시 디램 관련된 종목들이 준호 매니저님 방금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은 분명히 좀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뭐 추운 겨울이 온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좀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엔비디아 잘 나오면 HBM 라인 가고 전력 인프라 따라가고 준호 매니저 네. LS 일렉트릭 네.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인프라도 좀 한번 볼만한데. 맞습니다. 네. 어제 또 이제 오랜만에 AI 반도체 기업들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니까 같이 좀 밀렸던 AI 전력 인프라까지도 짝꿍.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 특히 LS 일렉트릭은 조금 더 억울했던 게 MSCI 지수 편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기대감도 없었었는데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세론이 나와버렸던 네. 상황이어서 사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년까지 이 전력 인프라 슈퍼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건 뭐 기정사실화된 상태고 특히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또 시점이다 보니까 특히 LS 일렉트릭은 또 미국의 이제 변압기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의 AI 전력 인프라 또 노후 변전망 관련해서 또 교체 주기가 좀 도래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LS 일렉트릭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되면 페나깨라 그랬잖아요.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라고 해가지고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었는데 그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게 그 타이밍에 이제 AI 뭐 거품론과 또 AI 어떤 회의론 이런 것들 불거지면서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AI 전력 인프라가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이 엔비디아와 또 젠슨항 또 CEO가 계속해서 뭐 블랙의 수요는 탄탄하다 그리고 AI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또 LS 일렉트릭 또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좋고 저는 그래도 최소한 20만 원 부근대까지는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수익률이 한 25% 정도 찍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자, 패낫괴. 아, 그 말 한 지도 과거가 됐습니다. 패시브 ETF가 낳은 괴물. 그래서 MSCI 편입만 되면은 네, 와, 맞아요. 한 15% 먹고 막 그러던 예 시절인데 국장은 진짜 어려워가지고요. 지금은 좀 완전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는 날 세론이었던 그런 피해를 봤다. LS트릭. 지금 현재 주가 16만 9천 원대지만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우리가 노련만하다 단기적으로. 오늘도 한번 HBM 갈 때 또 이런 전력 인프라 가보시면 되겠고요. 북미, 유럽, 호주 케이블 수요가 늘면 늘지 줄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정확한 지적 주셨어요. YS 킴님. 오늘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면 잘 가던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또 부진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또 전망 주셨는데 겸사겸사 리뷰로 들어가 볼 텐데요. ABL 바이오, SK 바이오팜. 자, SK 바이오팜은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실적까지 찍히는 바이오주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수급을 뺏긴다면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쭉 좀 한번 네, 짚어드리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와이스킴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업종을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축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네. 반도체가 강하면 또 제약바이오 약간 쉬고 제약바이오 강하면 반도체가 조금 쉬는 이런 흐름이잖아요. 네. 둘 다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오늘이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 네. 그렇죠. 두 달에 한 번 그래서 정도. 실제로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미국장이 이제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개장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제 또 일부 종목들은 분명히 또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국장. 네, 저는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차별적인 흐름이긴 합니다만 강한 시세를 이제 분출하는 특히 신고가 영역에 이제 놓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시세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 바이오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MC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엑스코프림 이제 매출 제가 이제 사실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좀 드렸었잖아요. 9월 초에도 이제 또다시 이제 수주가 이제 좀 진행이 좀 됐고 그러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한 거라서 그러게요. 뭐 매출액의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마진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뭐 판관비, 마케팅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더라도 45에서 많게는 뭐 60% 이상까지도 마진이 남는다라고 보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3천억 나오면 1,500억 남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만약에 이게 뭐 5천억 1조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수익이 남는 회사가 거기 되네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고 어저께 이제 목표가 12만 원 이제 돌파를 하면서 50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상장됐을 당시의 주가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뭐 아직도 반토막도 훨씬 넘게 나 있는 갈 위치이기 길은 때문에 멀어요. 코스피 대형주들 네. 중에서 지금 한미약품도 조금 무겁고 뭐 셀트리온도 조금 무겁잖아요. 오히려 이제 SK 바이오팜이 신약과 관련된 이제 그런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 바이오팜은 목표가를 오히려 더 올려서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중기 관점으로 네.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어저께 이제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을 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뭐 어제까지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이런 플랫폼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이제 ABL 바이오도 9월 이제 13일 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 소개를 해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악재 나온 거 말씀드리면서 이대주주 사모펀드가 이제 팔고 나갔는데 끝난 거 아니냐. 그다음 뭐 임상과 관련해서 중단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노이즈들이 이제 부각될 때였거든요. 차트를 보면 딱 요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40%가 넘게 이제 지금 상승이 나온 거예요. 결국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막강한 이제 플랫폼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이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미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단계가 진척되면서 마일스톤이 이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실적이 흑자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실적 찍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을 시작한 게 2015년부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10년이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임상 진입한 기업들, 그다음에 일상에서 이상, 이상에서 삼상 진입하는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회가 된 게 아니라면 아직 파이프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임상 단계 진척에 대한 마일스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유한양행처럼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받아야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확실히 지금 체질 개선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오늘 반도체 종목들 때문에 좀 쉰다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은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대로 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제가 9월 이후에 소개해드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보니까 인벤티지랩, 뭐 SK 바이오팜, S바이오메딕스, 보로노이, ABL 바이오, 유한양행, 퓨처캠 요정의 목표가 달성 안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S바이오메딕스. 요거 하나 지금 목표가 달성이 안 됐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목표가 달성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고점을 좀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혹시나 뭐 반도체 종목들이 강해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두 종목 지금 모두 목표가를 다 달성한 승승장구 영민 매니저의 SK 바이오팜 간질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미국에서 하여간 정말 이제 인정받은 것 같아요. 매출이 뭐 전년 대비 맞습니다. 50% 이상 늘어난다면 자체 개발로 돼 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랩바디 T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항체는 이거 다 되는 거죠. 네. 응용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어필하고 있고 ABL 바이오도 엔비디아네요. 여기 들고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지금 그렇죠. 네, 울고 계신 분은 없고 네. 다 웃고 계시는 네. 많이 웃냐 조금 웃냐지만은 맞습니다. 오늘 약간 흔들릴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좀 오랜 국장 경험상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HBM이 어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장 한번 갭 두고 이게 수급이 또 어디로 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바이오 쪽도 길목을 지키고 있자. 딱 이게 실적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TSMC와 ASML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으니까 오히려 다음 주 23일 수요일에는 또 이제 테슬라 실적 테슬라 발표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번에 로보택시는 좀 실망감이 컸지만 오히려 이제 인도량 회복에 대한 시그널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실적 발표 또 LG 엔솔 실적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오히려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세수 앞을 봐야 풀 수 있는 국장이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위고비가 오늘 풀리니까 비만 치료제 이야기 준호 매니저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또 세론의 대명사여서 오늘 위고비가 풀리면서 이게 뭐 블루엠텍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 뭐 그동안 잘 갔던 거 펩트론, 펩트론, 뭐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 또 네. 뭐 삼천당, 뭐 대봉에르스 이 싹 다 비만이 오히려 오늘 맞습니다. 큰 세론이 아니냐라는 또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미디어에서는 와 위고비 열풍과 함께 비만 다시 보자라고도 네. 했지만 비만 치료제 전체로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국내에 상륙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당연히 뭐 세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상을 뒤엎고 판매량이 정말 폭발적이면은 2차.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어제 펩트론만 사실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위고비 어떤 이제 국내 어떤 그 상륙과는 좀 별개로 또 개별적으로 일리아 릴리와 또 우리 노보디스크 또 계속해서 기술 이전 논의와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펩트론은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내에 어떤 상륙하고 나서 우리가 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이제 판매량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붐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일시적인 또 오늘 바로 상륙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제부터 먼저 이제 블루엠텍을 비롯해서 먼저 세론이 세론 나와주더라고요. 나왔고. 그래서 네.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젠 회복이네라고 해서 잘못 들어가면 다시 한번 또 조정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위고비의 어떤 판매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그걸 미리 예견하고 들어가기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너무 폭발적이다. 그러면 그때 상승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구매할 예정이니까 위고비 판매량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루엠텍은 네. 가장 직접적으로 어제 세론이 나왔는데 네. 오늘 약간 두려운 부분이 이게 비만 치료제 전체 세론. 요거 걱정이 좀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일단 뭐 인벤티랩, 대봉에르스 이런 것까지도 함께. 펩트론과 사실 또 그 인벤티랩 제외하고는 뭐 대봉에르스, 뭐 나파스 뭐 이런 애들은 다 대부분 이제 위고비의 이제 한국 상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겸사겸사. 뭐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뭐 경구용 치료제, 붙이는 위고비 이런 부분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랩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오히려 영향을 받고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은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한 상태가 아닌가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테마적으로 올라갔던 또 가장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뭐 블루엠텍, 뭐 대봉에르스, 뭐 그리고 그 외에 한독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맞아요. 오히려 최근에 지금 국내 증시 상륙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또 세론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조정은 좀 피해가지 못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가 이제 국내 상륙하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키워드죠. 그건 이제 테마성이 이제 네, 이슈라고 테마. 보시면 되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만 치료제 신약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 거기에 이제 또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좀 받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유증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펩트론 보시면은 그때 살 걸 막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36,000원인데 현재가가 지금 거의 8만 원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유증 이제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당 지금 거의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5만 원 가까운 이제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펩트론 전고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 빅파마 쪽에 이 GLP-1 유사체를 이제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의 제형 변경이라든지 약물 지속 기간을 늘리는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걸로 처음에 이제 움직였던 논리였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당연히 이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 상륙하는 게 강한 이제 테마가 좀 됐습니다만 저는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조정 이후에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 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이 오늘 이제 개파락이 나와요. 네. 바이오 쪽에. 네. 그러면 한쪽은 비만 테마가 있고 한쪽은 이제 전통의 강호들, 뭐 ABL, 리가캠, 알테오젠이 있다. 어딜 들어갑니까? 돈은 한정돼 있다. 저는 사실 선택 엄마 좋냐 아빠 좋냐요? 가장 핵심은 신약 개발하는 기업일 것 같아요.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이 추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이런 어제 기업들도 한올은 보시면 뭐 버텼잖아요. 안 너무 움직이다가 좋았죠? 그냥 막 시세가 네. 이제 분출되니까 ABL 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이 후속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주일 만에 한 20-30%씩 시세가 이제 붙어버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신약 개발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 기업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논리가 딱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순위로는 조정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 기업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는 방금 준호 매니저님 팁을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판매된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이제 판매되는지를 좀 보고 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위고비 판매와 관련된 이제 테마로 움직였던 블루엠텍을 포함해서 이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나면 저는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도 다시 이제 시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이제 오늘 뭐 전통의 강호 또 네. 신약도 얘기해 주고 비만도 있다면 이제 빠진다면 이제 돈이 가니까 반도체로 저는 플랫폼 기업으로 좀 플랫폼, 들어가지 전통의 않을까. 강호로? 네, 그리고 사실 뭐 그 안에 뭐 펩트론도 포함이 있겠지만 되고 인벤티도 포함되지만 비만으로 가니까 네, 걔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의 강호 오히려 잠깐 비만이 뭐 세론이든 변동성이 네. 확대되다 보니까 살짝 피했다가 전통의 강호점,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리가캠. 뭐 네.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또 네. ABL 바이오라든지 ABL. 그래서 전통의 강호. 사실상 이제 바이오 쪽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딱 특정 종목들과 특정 섹터 안에서만 수급이 좀 쏠리고 있어요. 뭐 리가캠 바이오 ADC 쪽, 또 그리고 이중항체 뭐 ABL 바이오, 또 그리고 그렇네요. 뭐 알테오젠, 네. 뭐 지금 계속해서 뭐 퓨처캠 방사선 관련해서 그 종목들만 좀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안에서 전통의 강호 안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요. 그냥 바이오가 어제 맞았다 이미 매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예, K 국장을 K 증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2수 이상을 앞서가야 된다는 그 전략도 플랜 B로 세우시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 종목. 어제는 성공적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좀 로봇으로 갈 텐데 아무래도 또요? 지금 이제 네. 테슬라의 이제 로봇 택시를 보고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T와 P 성향으로 갈렸다. 그래서 P 성향은 와 멋있다, 네 끝내준다라는 그 성격이 지배적이고 네. 또 그리고 T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언제? 그래서 이제 숫자는 언제 지키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T 성향이 강하잖아요. 100% T죠. 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테슬라가 좀 크게 흔들리지 않았나. 근데 한편으로 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테슬라한테만 엄격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메타도 그랬고 또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폰 16의 어떤 이제 업데이트가 또 계속 지연되고 한국과 중국어는 또 내년 내후년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또 강했고 메타도 오라이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 시기와 또 그리고 출시 스펙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평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엄격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다만 뭐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야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 쪽으로 한 방향에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T와 또 그리고 F죠, 이제 애플을 F. 네. F와 또 T를 모두 만족시켰던 것 부분은 로봇이 아니었나? 휴머노이드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엔젤 로보틱스라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입는 로봇.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업용 로봇이라든지 또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주력 제품이 엔젤렉스 M20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뇌성 마비라든지 뭐 척수 손상
그리고 뇌졸중 관련해서 이 신경근육계 질환으로 인해서 또 이제 하지 부분 마비 환자들의 보행 재활 로봇 관련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노인 또 그리고 이제 상업용 로봇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도 이제 근력을 좀 보조해주는 보행 로봇도 그렇죠.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LG전자가 지분을 6.42%를 보유해서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LG전자도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웨어러블 로봇을 2018년도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로봇 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엔젤 로보틱스에도 지분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LG와 엔젤 로보틱스가 손잡고 다시 한번 웨어러블 로봇을 또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엔젤 로보틱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또 삼성전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또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의 지금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출시가 임박한 상태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실제로 9월 12일 날 삼성전자 이제 홈페이지에 보핏의 어떤 스펙이 공개됐다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도 가장 먼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던 기업이 엔젤 로보틱스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핏 고객 경험 체험 전에 프로모터 채용 공고가 시작됐고 어제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은 10월 14일부터 1월까지 그리고 부산 지역은 11월부터 2월까지 이젠 채용 공고 모집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됐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보핏 출시일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보핏 출시와 함께 삼성의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결국 기술이 어떤 집약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성장했을 때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연말에는 또 현대차가 또 이제 근로자용 근력을 이제 보조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LG, 현대, 삼성, 이제 빅3 기업이 결국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에서 지금 두 곳과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엔젤 로보틱스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에서 엔젤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입는 로봇, 특히 보핏도 큰 틀에서 이제 보행을 도와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뭔가 입어야 되겠죠. 그 체험전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엔젤 로보틱스도 보핏 테마가 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였던 26,9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33,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2,8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MBTI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잘 또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T 성향, 또 TJ들 엄격하잖아요. TJ 분들은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맞습니다. 왜 이거 출시 계획이 좀 법규 이런 거 애매하지? 맞아요. FSD 왜 개선 안 됐지? 안 되겠구만. 그러나 FP들은 멋지다. 맞아요. 그러나 이 TJ, FP도 모두를 만족한 것을 로봇이었다. 맞아요. 멋지고 정확했다. 그래서 어제 로봇주들 좋았고 오늘도 한 3% 내외의 상승은 나와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주행보다는 규제가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로봇 쪽엔 모두를 만족시켰다라는 관점에서 로봇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LG는 엔젤, SK는 유일 로보틱스, 현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자, 엔젤 로보틱스의 붙이기 종목 영민 매니저. 로봇. 결국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만 이게 AI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이 돼야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I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종목들 조금 살아나고 나면 그 다음 순위로 또 주목을 이제 받을 게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쪽일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 뭐 얘기를 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세 자체가 이제 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 제 마음속에 이제 원핏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준호 매니저님 항상 이제 2차 전지 가려면 에코프로 머티가 가야 다른 종목들 간다 이런 것처럼 로봇이 가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야 다른 종목들이 가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 뭐 이렇게 한 종목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유일 로보틱스는 또 2차 전지 팹에 이제 자동화 공정 로봇 이제 만든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이슈를 감안을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움직여야
다른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가지 않을까. 삼성그룹이 요즘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욕 아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AI, 로봇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과감한 이제 투자 얘기가 좀 나온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엔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시세가 이제 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붙이는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에 붙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오래 하다가 왜 결혼을 안 하지? 왜 남자 청혼 안 하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추노 매니저, 삼성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하고 싶은 삼성이 말인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죠? 그냥 빨리 사가지. 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 사실 29년까지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되는 건데 그때까지 만약에 끌으면은 또 이번에 AI 어떤 HBM에서 뒤쳐졌듯이 로봇 쪽에서도 사실 다 뺏기고 나서 선점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젤 로보틱스 또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특히 휴머노이드 쪽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특허를 다 피해가서 삼성만의 어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수를 해서 삼성이 어떤 휴먼 로봇을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을 하고 또 공개를 해야 아니면 로드맵이라도 발표를 해야 빨리 결혼식에 로봇 시장에 맞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선점하지 않을까. 태동기에 누가 선점하에 따라서 로봇 시장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가장 그 선도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HBM에서 아픈 기억이 있던 만큼 오히려 또 전화위복으로 로봇 쪽에서는 또 과감한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늘 한종희 부사장이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아무런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이다 보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삼성 관련된 위기감이 많이 좀 고조가 좀 됐기 때문에 뭐라도 또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뭐 임원들이 자사주 몇 주 산다고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미래 이제 청사진에 대한 명확한 이제 뷰와 또 투자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제시를 좀 해줘야 삼성그룹 전체적으로도 이제 주가 회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XR 기기라도 좀 빨리. 저는 XR 기기 쪽도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차라리 저기 메타 플랫폼처럼 그냥 뿔테 안경이라도 쓰고 와가지고 이게 스마트 안경이다라고 막 언급이라도 하면은 기대감이라도 부각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 종목 영민 매니저는 KC텍, CMP, 칫솔질, 연마 작업하는 KC텍 장비고요. 자, 준호 매니저 어제에 이어서 엔젤 로보틱스로 오늘 일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